안녕하세요. 한국어메이교육부 김지영입니다. 5월에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 오신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준비해 봤는데요. 건강하고 완벽하게 지켜 그 전에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탈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왜 탈모 또 두피 관련 제품에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모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두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두피 건강에 어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2016년에서 2020년 4년 만에 10%나 증가해서 2020년 기준 탈모 환자 수는 2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60대의 탈모 환자 수 그리고 30대의 탈모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60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60대보다 30대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탈모, 즉 젊은 층으로 탈모가 증대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60대에는 탈모 환자가 없을까요? 20대보다 60대의 탈모가 더 갑자기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6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20, 30대의 탈모가 증가하고 있다. 탈모 관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어떤 굉장히 심각한 병적인 탈모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외모 관리 차원에서 머리, 숱, 풍성한 숱 케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데이터는 탈모 환자 수예요. 실제로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수로 추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탈모 환자까지 가기 전에 탈모 관심 인구 탈모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탈모 제품에 관심이 있는 탈모 관심 인구는 이미 10여 년 전에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와도 약간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 30대가 50%.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의 비율도 약 절반, 49%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탈모하면은 중년의 남성들을 떠올렸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외모 관리 차원에서 정말 탈모로 가기 전에 더 아름다운 풍성한 모발, 아름다운 동안 외모를 지키기 위한 외모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탈모 관심, 그리고 두피에 대한 관심이 더 연령대가 어려지고 그리고 확산이 되고 있다. 여성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저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피도 피부입니까? 네, 두피도 피부죠. 자,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두피, 머리의 피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님, 여성은 탈모가 없다고 하는데 여성은 탈모가 없지 않습니다. 여성은 탈모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는 남성형 탈모가 없는 것이고요. 여성에게도 여러 가지 탈모가 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성형 탈모도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성형 탈모는 이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탈모.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여성들에게 많은 탈모는 견인성 탈모예요. 견인성 탈모. 머리를 뒤로 너무너무 세게 당겨 묶었을 때, 뭐 똥머리 같은 거 했을 때, 또 직업적으로 뭐 스튜어디스나 뭐 발레리나처럼 아주 뒤로 싹 당겨 묶는 그런 머리를 하는 직업군에서 잡아 당겨지면서 일시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견인성 탈모,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남녀 모두 원형 탈모를 겪기도 하죠. 여성도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출산에 의해서도 탈모를 겪기도 하죠. 네,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두피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두피는 피부의 시작점이자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 시절에서부터 피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온몸에 피부가 있는 상태로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 피부까지 생기고 바디 피부도 생기고 정수리에서부터 피부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는 피부의 뿌리, 시작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장선이 되는 거죠. 피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 왼쪽에서 보시는 피부 구조는 얼굴 피부의 단면도 피부 구조고요. 오른쪽에는 스캘프, 즉 두피의 단면도 피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얼굴 피부의 피부 구조나 두피의 피부 구조나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가 있다면 두피 피부가
두껍습니다. 특히 진피층이 더 두껍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두꺼울까요? 구조적으로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피에서는 더 두껍고 길고 많은 모발이 자라나고 있고 또 그 모발을 빠지지 않게 꽉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두피에서는 보다 발달된 모공과 모근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다른 부위보다 뭐 이런 팔에도 털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도 솜털이 있고 다 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체 다른 부위의 털보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한번 발모가 되면 6년에서 8년까지 그냥 내비두면 안 자르고 두면 엉덩이까지도 길어납니다. 굉장히 길게 자라나는 모발들이 몇 개? 평균적으로 10만여 개, 한 사람당 두피 하나에 10만여 개의 모발들이 자라나고 있고 훨씬 두껍죠. 다른 부위의 털보다 두껍고 길고 빽빽하게 많은 모발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두피가 만약에 얇으면 아주 얇으면 이렇게 많은 모발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지탱할 수 없겠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많고 빽빽하고 긴 모발들을 꽉 잡고 있기 위해서 두피는 구조적으로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껍다라는 것이 물론 탄탄하게 잘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조적 한계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한계일까요? 자,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영양성분, 유효성분, 효능성분들을 침투시키고자 했을 때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즉 두껍기 때문에 침투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 제품에서 꼭 보셔야 하는 거는 침투력,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느냐, 과연 이 두꺼운 두피 피부를 뚫고 안쪽까지 들어가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포뮬러와 테크놀로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네, 삐삐님 여름엔 늘 머리 하나를 묶고 다니는 건 안 좋다고 하는데 늘 묶고 다니세요. 네, 묶고 다니신다면 이렇게 싹 묶으신 다음에 약간 살짝 이렇게 당겨서 내려주세요. 너무 당겨 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견인성 탈모 일시적이라서 머리 안 묶으시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머리 묶는 버릇은 좋지가 않다는 점,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피는 더 예민한 피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얼굴 피부 비해 두피는 두껍고 그리고 두껍다 보니까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죠. 혈액을 많이 공급합니다. 혈액을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두피에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피지선이 더 많이 존재하고요. 10만여 개의 모발이 뒤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피는 수분 유지 및 보습이 어렵고요.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고온 다습한 기온 환경에서는 축축한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두피에 피지선이 많기 때문에 피지도 많이 나오고 얼굴보다 많이 나오죠. 땀이 나고요. 땀이 나면 정체되고 또 각질도 정체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오염되기가 쉽고 모공이 침입되어서 염증 반응까지 일어나기가 쉬운 예민한 피부가 바로 두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피부인 두피, 그리고 두피에서 자라나는 모발,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풍성한 모발이 자라난다. 네,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즉 풍성하고 윤택하고 건강한 토양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처럼 윤택한 토양에서 건강한 식물들이 자라나죠. 풍성하게 건강한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건강한 두피, 영양 상태가 좋고 튼튼하고 건강한 두피에서 당연히 풍성한 모발이 자라나죠. 두피가 밭이 되기 때문인데요. 나무가 무성하고 건강한 숲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토양이 양질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있어서도 이 두피와 모발의 환경, 너무 뜨겁지 않은지 습하지 않은지 또 혈액순환 잘 되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딱 세 가지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영양, 세 번째 자극.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불규칙하거나 불균형한 영양 요인,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자극 요인들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라고 외쳐주시고 계신데요. 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두피는 모발의 밭. 그래서 건강한 밭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나듯이 두피가 건강할 때 모발이 풍성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첫 번째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스트레스가 과연 탈모를 왜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탈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러면 혈관이 막 수축을 해. 혈관이 수축하면 혈관은 뭐라 그랬죠? 혈액순환을 통해서 두피 세포에 영양, 산소를 공급한다고 했죠. 근데 혈관이 수축되면서 두피가 긴장되면서 영양 공급을 못해요. 자, 두피 세포가 굶어요. 산소 공급도 못 받아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서 두피가 점점 약화되고 손상되면서 두피가 약해지니까 모발을 잡아주는 힘도 약해지면서 탈모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전은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면 모낭의 염증, 그냥 면역력이 좋을 때, 우리 면역이 강할 때는 일상적인 자극, 환경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모낭에 쉽게 염증이 유발되면서 탈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네, 이유연 리더님,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셀프 리더님,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스트레스 차단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개발하시고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피와 모발의 건강 위험 요소는 영양 요인, 불균형한 영양 요인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와 편식, 그리고 현대인들의 어떤 식생활에서는 영양을 식사만으로는 채울 수 없죠. 이렇게 영양의 불균형, 부족은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자라나는 모발의 길이는 약 0.3mm입니다. 이게 조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만여 개의 모발이 모두 0.3mm씩 자라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영양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지방질, 지질의 섭취는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모발 건강을 저해합니다. 즉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것은 영양과 산소의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모발 건강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지루성 두피로 이어지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바로 외부 자극. 다양한 자극들이 있죠. 염색, 탈색, 펌, 그리고 왁스, 스프레이어 같은 화학적인 시술과 제품들, 그리고 자외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외선은 얼굴 피부 노화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이 두피 노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자외선이 왜 탈모와 관련이 있냐? 자외선은 UVA와 UVB가 있죠. 특히 UVA는 두피에도 이 진피층까지 장파장으로 침투를 하면서 두피 진피층의 탄력 물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 변성시킴으로써 두피의 탄력이 막 떨어져요.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이 처지죠. 주름이 생기죠. 두피 탄력이 떨어지면 두피 자체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두피에서 모발을 잡고 있는 모공도 느슨하게 벌어지겠죠. 우리 얼굴에 모공 커지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느슨해지니까 이 모발을 잡고 있는 힘도 느슨해지면서 벌어지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탈모로 이어지는 것. 즉 두피의 탄력, 진피층, 탄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두피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바로 자외선, 그 중에서도 UV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외선 강도가 굉장히 높고 또 야외 활동이 많은 6, 7, 8월 여름철에는 모자라든지 양산을 써서 두피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외선은 모발의 단백질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모발 손상에도 아주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두피 모발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 다습한 기온, 높은 온도와 습도 역시 두피 환경을
축축하게 오염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광노화와 더불어서 열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피 온도가 3도 4도 올라가게 된다면 얼굴에 열 노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두피에도 열에 의한 노화가 일어나면서 자외선에 의한 노화와 마찬가지로 열이 올라가면서 두피 진피층의 탄력 물질인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파괴가 되면서 역시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탈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오염, 대기의 오염 물질들, 이런 알러젠 이런 것들이 두피에 침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을 발생시키고, 염증은 이제 탈모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잘못된 샴푸 방법,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샴푸 제품, 이런 것들도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꽁이 아빠님, 모자보단 양산 맞습니다. 사실 양산이 더 좋습니다. 모자를 더운 여름철에 쓰게 되면 안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또 이 모자 안에 두피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좀 길게 외출을 하실 때는 모자보다는 양산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내용이죠. 동안 얼굴, 그리고 건강한 피부. 두피가 얼굴 피부와 동안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딱 써놨겠죠? 자, 두피는 얼굴과 목 가장 가까이에 연결되어 있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두피는 얼굴이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피는 뭐예요? 두피는 얼굴의 틀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두 번째는 두피는 얼굴의 틀이다. 그래서 얼굴의 틀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느슨하게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피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에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두피, 특히 측두근의 탄력 굉장히 중요하고 경직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측두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얼굴도 이렇게 쭉 탄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탄력이 좋아지면 얼굴도 싹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피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두피가 노화되고 약화되면, 두피 탄력이 떨어지면 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쫀쫀한 탄력이 느슨하게 벌어지면서 탈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두피가 약화되고 노화되고 탄력이 떨어지면 이 얼굴도 같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피는 발생학적으로 얼굴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정수리부터 피부가 생겨났기 때문에 두피가 얼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피가 노화되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이마도 처지고, 이마 얇으니까 주름이 금방 생겨요. 처지다가 그러면 이마 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처질까요? 눈이 처져요. 눈이 작아지고 눈꼬리가 쑥 내려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고양이상의 눈이 아주 착하고 순한 강아지상으로 쭉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도 처지다가 눈꼬리 처지다가 볼 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볼이 처지면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팔자주름 생기죠. 팔자주름 이렇게 떨어져서, 볼이 떨어져서 흘러내려서 접힌 게 팔자주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여기 후덕하게 두둑하게 이중턱이 잡히게 되고, 중앙만 갖고 입체적인 얼굴이 펑퍼짐하게 되면서 넙대대한 얼굴로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3차원의 윤곽이 변형되는, 그래서 동안의 얼굴이 노안이 되어가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되는 것이 두피와도 관련이 깊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두피는 얼굴의 틀이다. 네, 이은희 리더님, 두피는 얼굴의 틀이 맞네요. 네, 매우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얼굴의 피부는 두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식물로 비유하자면 두피가 뿌리고, 얼굴은 거기서 자라난 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인 두피가 처지면 얼굴선도 무너진다. 두피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어야 얼굴 피부도 탄력이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두피의 노화가 얼굴의 노화에 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피가 얼굴 피부의 건강과 또 동안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를 관리하는 것은 단지 건강한 두피, 풍성한 모발뿐만이 아니라 동안 얼굴까지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굴 피부와 같이 두피 모발도 늙을까요? 네, 두피도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피도 당연히 노화가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두피 사진, 두피 표면의 사진인데요. 왼쪽이 젊은 두피, 오른쪽이 노화된 두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크죠. 자, 두피, 머리카락을 제거한 두피만을 보고 계신데 먼저 왼쪽의 두피를 보면 굉장히 팽팽, 매끈하고 단면도가 아님에도 약간 두꺼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두피를 보게 되면 얇아 보이면서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져 있으면서 흘러내리는 듯한 탄력이 떨어진 그런 두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모발로 가려져 있어서 두피 표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이 우리 얼굴의 피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되는 것처럼 두피나 모발, 특히 두피도 노화가 진행되어서 얇아지고 주름이 지고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피에 대한 지식, 모발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피 노화의 메커니즘, 그리고 두피의 노화가 얼굴의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두피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두피 관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제품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름철에 특히나 두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두피는 온습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피의 피지선을, 이 고온다습한 기온이 두피의 피지선을 더욱더 자극하면서, 우리가 얼굴 피부도 여름철 되면 더 유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피의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가 막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강한 자외선으로 모발 단백질, 두피까지도 손상이 되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다가올 거라고 하고 있죠. 6, 7, 8월 달에는 또 전국적으로 강수량 굉장히 높고 장마철도 있기 때문에 온도는 높고 습도도 높은 두피의 비상사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화가 중요합니다. 정화, 클렌징.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두피를 정화시켜 줌으로써 두피를 자극하는 이 과잉 피지, 과잉 각질, 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싹 정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말끔하게 싹 정화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피의 영양, 두피 진정부터 두피 유수분 밸런스, 두피 장벽 강화, 모발 강화, 또 탈모 기능성 성분으로 채워주는, 각자의 니즈별로 두피를 말끔하게 채워주는, 두피를 튼튼하게 채워주는 영양을 이 말끔한 두피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스케일링으로 두피 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핵심 영양을 넣어준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 정화를 위한 프리스케일러. 두피도 이중 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얼굴만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야말로 이 10만여 개의 모발 사이사이에 숨겨진 노폐물, 피지, 각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정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 세정이 필요한데 이중 세정을 위한 제품, 두피 전용 프리스케일러입니다. 네, 윤지수님 역시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역시 맞아요. 얼굴 피부도 그렇고 두피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클렌징은 피부 관리의 건강한 피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피 속에 씻어내기 힘든 노폐물들, 이렇게 끼어있는 노폐물들을 아하바하로 빈틈없이 물리적 자극 없이 부드럽게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이 캡슐 안에 들어있어서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 시에 터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캡슐, 속건조를 방지하는 수분 충전 포뮬러이기 때문에 혹시 건조한 두피더라도 이중 세정, 두 번 세정을 함으로써 두피가 건조해져서 민감해질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한 2번까지 사용하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2번. 평상시에는 건성 두피는 일주일에 1번. 그리고 건강한 두피, 중성 두피는 일주일에 2번, 3일에 1번 정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지성 두피다 하시는 분은 하루 이틀에 1번 정도씩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두피에 당연히 다음 두피 케어의 부스팅 효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을 채워줘야 되겠죠. 영양. 두피는 모발에 받치니까 모발에 하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이 두피 자체의 영양을 채워줘야 거기서 모발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겠죠. 두피와 모발 모두에 최적화된 자연유래 식물 영양소인 작약, 대나무 에델바이스, 비타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 화이트 캡슐로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 시에 바로 공급이 되면서 사용 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자, 이 트리트먼트 더블 포뮬라의 트리트먼트는 모발 손상과 두피 케어의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입증된 두피 수분 장벽. 이 수분 장벽, 피부 장벽은
피부 건강의 기본이죠. 얼굴도 마찬가지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수분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켜주는 손상 케어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적인 제품, 가장 핵심적인 제품 바로 이 인텐시브 세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텐시브 세럼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자 강력하게 두피 노화를 방어해주는 압도적인 안티에이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 효능이 입증된 핵심 성분인 레드클로버 마카 대두를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두피 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주고요. 인삼의 순수한 뿌리 에너지가 두피에 활력을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 적용 시험으로 검증된 6가지 각각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피의 수분도가 개선되고요. 민감도, 붉은기로 측정하는 민감도, 즉 붉은기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탄력도, 두피 탄력 중요하다고 했죠. 모발을 잡아주는 탄력도가 증가하고요. 모발의 튼튼한 강도 증가하고요. 윤기가 개선되고 탈락도는 감소하는 의미 있는 그 지표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한 입자의 마이셀로 극강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인텐시브 세럼 뿌리실 때는 멀리서 뿌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 귀찮으셔도 가르마를 타시면서 두피에 직접 가깝게 분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셀프리더님 압도적인 인텐시브 세럼 최고라고 해주셨고요. 네, 많이 써보시는 분들 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박지연 리더님 100배 세럼 최고죠. 네, 정말 최고입니다. 인텐시브 세럼은 가장 핵심적인 제품으로서 꼭 사용을 하시길, 특히 엘사벳과 함께 사용하셨을 때 시너지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텐시브 세럼은 막 갖고 다니기엔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휴대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이 헤어라인, 특히 여성분들 많이 신경 쓰시는 헤어라인과 이 정수리, 가르마 부분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초고농축 두피 영양 앰플이 바로 헤어 이펙터 제품이죠. 헤어 이펙터 제품은 두피는 흡수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혁신적인 원료뿐만이 아니라 흡수력을 높여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성분, 카페인을 1000ppm 함유하고 있고요. 무려 34가지의 식물 원료들, 허브 원료들이 사용되어서 두피에 활력을 더해주고요. 또 건강한 20대 두피에서 찾은 유산균 유래 엑소점 성분이 두피를 강화시켜주고 두피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유연성과 흡수력을 높인 리포좀이라는 것은 이중 인지질 막 구조 안에 유효 성분을 넣은 거죠. 이중 인지질 막은 피부의 세포막과 유사한 그런 성분으로서 피부에 저항 없이 깊숙이 이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기 위한 테크놀로지로서 아티스트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피 제품에는 탄성 리포좀, 일반 리포좀보다 1.9배 이 유연성을 높인 탄성 리포좀을 함유함으로써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유연하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탄성 리포좀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헤어 이펙터의 효과를 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네, 특히 김정아 리더님 말씀해 주셨네요. 롤러 마사지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롤링. 안에 3개의 롤러가 들어있어요. 네, 3개의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롤러를 통해서 이 제품이 나오면서 발라지죠. 아주 균일하게 발라지면서 이렇게 떡지는 경우도 없어요. 모발에 헤어 스타일링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아주 균일하게 발라지면서 마사지 효과, 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시원한 마사지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이 헤어라인 부분, 그리고 정수리, 그리고 가르마 부분에 발라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두피 모발 개선, 두피와 모발 모두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롤러 사용하시면은 이 마사지 효과가 있으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혈액순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피 헤어라인 부위에 즉각적인 혈액 개선 효과로 두피와 모발에 두피에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또 헤어라인 부위에 탈락 모발수의 의미 있는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피 헤어라인 부위의 피부 치밀도는 피부가 이렇게 쫀쫀하게 아주 치밀하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는 거죠. 피부 세포의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치밀하다, 쫀쫀하다, 즉 탄력이 있다라는 것. 탄력이 있다라는 것은 모발을 꽉 잡아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 12주 후에는 헤어라인 부위의 탈락 모발수가 무려 49.123%로 정확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흡수력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죠. 트리플렉스가 바로 그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디바이스, 두피와 모발의 영양 성분의 흡수력을 높아줄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이온 토포레시스 기술, 두 번째는 EMS 테크놀로지, 세 번째 열과 미세 전류의 서모 액티브 테크놀로지가 모발과 또 두피의 건강을 케어하면서 유효 성분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온 토포레시스 테크놀로지는 건강한 두피로 두피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EMS는 건강한 저주파 전류 자극으로 혈액순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서머 액티브, 50도의 열과 그리고 미세 진동은 이 단백질의 흡착을 도와줌으로써 모발 볼륨, 모발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품의 한 번 사용한 후에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큐티클의 손상도 단 한 번 사용 후에 무려 25%의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뿌리 볼륨 8%의 개선 효과로 건강한 두피로 개선되는 효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모발이 한 번 사용 후에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푸석하고 부스스했던 모발, 푸석푸석했던 머리가 건강하고 매끈하게 찰랑거리는 느낌, 모발의 탄력, 단백질이 흡착되면서 탱글탱글 건강한 머릿결이 된 것 같다, 또 모발이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이저 L400이죠. 빛의 힘으로 완성하는 풍성한 아름다운 세티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입니다. 왜 400인가요? 400개의 광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딱 뒤집어서 한번 세보실 필요도 없죠. 400개가 촘촘하게 장착이 되어 있죠. 이 400개의 광원의 수라는 것은 결국 이 광원의 수가 효과와 직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400개라는 이 레이저 L400의 광원의 수가 얼마나 굉장히 많은지, 얼마나 또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교하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설계된 정교한 400개의 광원과 파장은 모근이 위치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되는 곳 어디죠? 진피층, 두꺼운 진피층. 두피는 더 두껍다고 했죠. 두꺼운 이 진피층까지 강력하게 도달하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까지도 침투를 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림프 순환이죠. 영양, 혈액순환을 통해 영양을 전달하는, 심지어 피하 조직에까지도 도달하는 IR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날이더님 가르마 부분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가늘어졌는데 L400 몇 달 쓰고 엄청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12주 임상 효과도 있죠. 네, 이 L400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입증된 확실한 두피 모발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12주간의 놀라운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 촉촉하고 탄력 있는 두피, 풍성한 모발로 개선된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윤기가 21% 개선이 되고요. 모발의 강도, 단단하고 힘센 정도가 29%의 개선, 모발 탈락, 중요한 지표죠. 끊어짐에 의한 모발 탈락은 60%의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피의 수분도 152%의 개선, 건성두피이신 분들에게 너무 좋겠죠. 또 두피 예민하신 분들, 두피의 민감도, 붉은기로 측정하는 두피의 민감도가 31%의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두피 탄력도 역시 8%의 개선 효과 볼 수가 있었죠.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는 사용 시기별로도 측정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용 즉시 즉각적인 두피의 열감 개선 효과로 두피 쿨링 효과가 있고요. 모발의 큐티클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면서 모발의 윤기를 개선해주는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일주일 사용하시면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두피의 붉은기가 개선되고요. 건조, 수분 장벽이 강화되면서 두피가 편안해지는 효과, 가렵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모발에 힘이 생기면서 볼륨이 개선이 됩니다. 자, 스타일링에 진심인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일주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모발 뿌리 볼륨을 넣으려고 스타일링 드라이를 막 하죠. 이때 아무리 드라이어로 스타일링해도 자꾸 주저앉았던 모발이 아주 쉽게 스타일링이 되면서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 효과 일주일이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4주 후에는 두피 탄력, 두피 치밀도, 두피 탄력이 개선된다, 두피가 쫀쫀해진다, 모발을 꽉 잡아준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피 탄력 중요합니다. 두피 탄력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죠?
꽉 찬 모발의 밀도감이 개선이 되면서 헤어라인의 변화를 실감하실 수가, 헤어라인 그리고 가르마의 변화를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앞서 살펴본 지표죠. 탄력 있는 두피, 풍성한 모발로 두피와 모발의 6가지의 안티에이징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안티에이징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제품이 바로 레이저 L400이라는 점. 그래서 레이저 L400은 약간 그런 탈모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정말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아이크림 쓰는 것처럼 아이크림 사용하는 것도 우리 주름 생기기 전에 사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살부터는 아이크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4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두피 모발 건강하고 모발 풍성하실 때부터 사용하면 더 좋은 것이 L400.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꼭 사용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L4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지연 리더님 L400 매일 쓰고 계시는군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은 편인데 머리카락이 짱짱해지죠. 네, 짱짱해진다라는 건 모발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면서 힘센 모발로 볼륨도 잘 살고 또 밀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이 좋은 루틴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름철에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욱더 중요한 두피 모발 건강을 위해서 세티니크 스케이프 헤어 뉴트리션 썸머 프로모션 6월 5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옵션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L400 스케이프 안티에이징 케어 솔루션 프로모션, 레이저 L400 한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본품 2가지를 드리죠. 스케이프 헤어 뉴트리션 스파 샴푸, 여름철에 꼭 필요합니다. 본품 1개, 그리고 헤어 이펙터 립밤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헤어라인과 정수리 볼륨을 케어할 수 있는 헤어 이펙터 63,500원 상당의 본품 2종을 드리는 프로모션, ABC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선착순으로 더 많은 혜택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모션은 썸머타임 스케이프 앤 헤어 케어 솔루션인데요. 굉장히 또 매력적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죠. 베스트 제품 10만 원 이상 니즈별로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하셔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10만 원당 증정해 드립니다. 자, 20만 원 구매하시면 2세트, 30만 원 구매하시면 3세트를 증정해 드리는 스파 샴푸 미니 1개, 저 그리고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인텐시브 세럼 미니 1개, 그리고 프로틴 미스트 미니 29,000원 상당의 증정품 혜택과 함께 역시 ABC에서 구매하시면 추가 혜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옵션이죠. 세 번째는 데일리 인텐시브 스케이프 앤 헤어 케어 솔루션 트리플 X 1개 또는 AI 스케이프 앤 헤어 분석 솔루션 1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름철에 여행 가실 때 정말 꼭 필요한 풍성한 혜택 드립니다. 데일리 케어 미니 5종 세트 하나, 그리고 헤드 스파 3종 미니 하나, 그리고 샴푸, 실리콘 브러쉬 1개로 49,800원 상당의 증정품 혜택과 함께 ABC에서 구매하시면 또 추가적인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ABC 구매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두피와 모발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름철에 두피 건강 지키실 수 있는 세티니크 스케이프 앤 헤어 뉴트리션의 베스트 제품 솔루션과 프로모션까지 알아봤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까지 바디 프로모션이 또 기다리고 있죠. 여름철에는 두피와 모발뿐만이 아니라 바디 피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렬한 자외선과 땀, 피지, 노폐물로 인해서 자극받고 예민해지는 여름철 피부. 자, 여름철에도 이 자외선 피부 노화의 주범, 얼굴 피부만, 두피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죠. 바디 피부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옷차림도 얇아지고 외부 외출은 많아지면서 바디 피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 피부 역시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일광하상, 또 주름, 탄력 저하, 그리고 중요한 거 발암물질이에요. 자외선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피부암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차단해야겠죠. 이 6, 7, 8월 달에 자외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온도 높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바디 피부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고온 다스팟 환경에서 두피뿐만이 아니라 바디 피부 역시 오염이 되기 쉽고 각질, 피지, 또 노폐물들이 엉키고 또 선크림 잔여물들이 함께 뒤엉키면서 피부에 트러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세정을 또 잘 해줘야 하는데요. 이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과 함께 이 스크럽이 함께 들어있는 리프레시 바디워시로 말끔하게 바디 피부 세정하실 수 있도록 GNH 썸머 바캉스 UV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GNH 프로텍트 UV 선스크린 1개와 리프레시 바디워시 1리터 대용량 1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또 휴대하시기 아주 간편한 미니 선스크린 2개를 증정해드리는 프로모션 6월 11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안 피부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두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두 번째, 두피는 얼굴의 틀이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피 피부 그리고 얼굴 피부까지 건강하게 동안으로 지키실 수 있는 스케이프 앤 헤어 뉴트리션 썸머 프로모션 3가지 옵션 기억해 주시고 6월 5일 기다리셨다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바디 피부도 말끔하게 지키실 수 있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GNH 바디 뉴트리션 UV 썸머 프로모션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운 여름철, 이미 주말부터 27도, 28도로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시면서 즐겁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면서 두피 건강, 모발 건강, 그리고 바디 건강도 지키실 수 있는 좋은 활기찬 즐거운 여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또 더 알찬 소식, 또 더 도움이 되는 제품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뉴트리라이트는 왜 100% 순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었을까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식물성 원재료 포뮬러를 연구해왔기 때문이죠.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현대인의 식습관을 감안하여 대두, 완두, 밀 등 100% 순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합성 향료를 전혀 넣지 않아 담백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철저한 원재료 구분 유통 관리로 검증된 원재료만 쓰는 건 뉴트리라이트에겐 상식이죠. 당신에게 단백질도 이왕이면 식물성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의 진심입니다.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네, 반갑습니다. 한국아메교육부 선민기입니다. 오늘 월간 라이브 시간에는 리더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 성장에도 도움을 드릴 전국민 웰니스 루틴 굿모닝 캠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죠. 혁신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리더 여러분들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브랜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혁신적인 플랫폼과 제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무엇일까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단계가 바로 캠페인, 습관을 적절하게 지키자. 즉 생활습관 성형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자였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성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굿모닝 캠페인,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정 리더님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뉴트리라이트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셀프 리더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퍼스널 케어를 이렇게 좀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뉴트리라이트 이번 시간에서도 리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10분을 추첨해서 다양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굿모닝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성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생활습관이 중요한지 요즘에 트렌드 용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포브스를 봤습니다. 포브스 잘 보지 않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게 됐는데요. 이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이오 해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 해킹. 바이오 해킹, 왠지 해킹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침투한다, 남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바이오 해킹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몸을 파악하고 자신의 몸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이오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이오 해킹입니다. 또 이런 바이오 해킹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을 일컬어 바이오 해커라고도 얘기하죠. 바이오 해커들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을
최적화시킵니다. 웨어러블 뭐 기기도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의학 또 의료기기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들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오 해킹 방법이 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습관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바이오 해킹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식사 제한, 적절한 식사 시간의 제한, 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수면 습관, 또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섭취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한마디로 자신의 몸의 바이오 해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버리면서 더 나은 습관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이 습관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건강 수명이 다른 분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이 하나, 둘,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얘기할 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얘기하죠.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정해놓은 것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으로 인해, 문제로 인해 소실된 시간을 빼고 남은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린 시간 빼고, 다리가 삔 시간 빼고, 코로나에 걸린 시간 빼고, 몸살 걸린 시간 빼고, 오롯이 나의 의지에 따라서 아픔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다가 수명을 다한다는 의미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은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건강 수명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최대 10년 이상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아마 떠올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난 이런 습관이 있어, 저런 습관이 있어. 바로 그 습관들을 버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본인이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작은 인지하지도 못하는 습관들이 하나, 둘, 셋, 넷 쌓이게 되면 그 잘못된 습관이 신체 내에 누적되고 그 누적된 잘못된 습관들을 신체가 감내하지 못해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49%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길들어지면 바꾸는 것도 힘들고요. 또 없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습관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 생활습관과 질병 어떤 관련성이 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보시게 되면 그중 70%가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7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사망을 이르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이미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신체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한폭탄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전 단계 당뇨라고도 얘기하고요.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대사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6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 외에 다양한 생활습관 질병의 문제점들 또 사망 원인에 해당되는 그 시발점들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인구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 원인에서든 톡 한번 건드리면 그
폭탄이 터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을 부단하게 노력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문헌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노후의 건강을 변화시킨다. 또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떨어뜨린다. 그럼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금연이라든지 건강한 식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중중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해라. 또 표준 체중을 유지해라. 또 적절한 음주를 해라. 라는 이 기본적인 요건들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5개를 기본적으로 다 지키는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헌 자료를 보면 어떨까요? 앞서 얘기 들었던 건강한 습관의 개수, 어떤 종류이건지 간에 자신이 1개를 좋은 습관을 행하면, 또 2개를 행하면, 3개를 행하면 그 행하는 숫자에 따라서 노후의 노화 속도가 또 질병 발생률이 달라진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후천적인 요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의학계에서는 질병 중심의, 즉 결과론 중심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주류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이 아닌 생활습관의학, 원인 중심으로서 그 질병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이 생활습관의학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필립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조기 사망,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 80%가 생활습관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 먹어라. 채소와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해라. 또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을 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습관이라는 것을 수정하면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습관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엘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죠. 미라클 모닝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의 행동이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마지막 문구가 정말 멋진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싶으면 습관을 통제해라 라는 의미죠. 만일에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내 몸에 체득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 습관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이전의 습관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기식 목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바디 프로필, 요즘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많은 문제거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바디 프로필을 찍은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라든지 다양한 대사증후군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습관, 이런 행동을 하실 때에 나올 수 있는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목표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실 때 지속성과 확장성,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건강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시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습관 형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보통 우리가 정체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야지만, 정체기를 넘어야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관을 형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시고 습관 형성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루틴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 이전에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루틴이라는 것은 습관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노력, 즉 의식적인 노력을 루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습관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또 보여주기식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목표, 확장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그 루틴을 행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된 루틴을 통해서 그 습관이 내재화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일반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습관 형성의 고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습관을 만든 사람들, 루틴을 어느 정도 만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 습관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틴이라고 얘기할 때, 습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회자되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세 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이시죠. 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 대표적으로 루틴을 통해서 자신을 이끄는 힘을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는 분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매일 오전 7시에 기상해서 아침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요. 저커버거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주로 달리기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오믈렛과 토스트, 그리고 커피 대신에 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이끌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모닝 루틴을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루틴을 통해서 신체를 이끌 수 있는 힘도 얻지만 그 루틴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하루에 진행하는 모든 업무들 또 프로세스들을 정리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진행하시면서 이 모닝 루틴을 진행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이끌 힘과 더불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닝 루틴적 자료를 찾으면서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분이 없더라고요. 맨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구글 CEO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루틴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JYP. 네, 박진영 씨가 나왔습니다. 이분의 시크릿 건강 루틴을 한번 보니까 다 한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8시에 기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머리맡 선반에 있는 7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식사로 요거트와 프로바이오틱스, 견과류를 이분의 그 내용을 보니까 세서 섭취하더라고요. 몇 달.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또 자신의 업무를 위한 운동과 더불어서 발성 연습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박진영 씨의 루틴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나왔던 건데 박진영 씨가 이 루틴을 1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분은 이 17년간 진행했던 루틴이 아직까지는 습관화되지 않았구나.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민 웰니스 루틴 굿모닝 캠페인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익숙해야 되고요. 편해야 됩니다. 번거롭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굿모닝 캠페인에서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인지도 있는 제품으로 그 루틴을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뉴트라이트 매출 중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섭취하시고 활용하시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비자 역시도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틴은 인지도가 높은 제품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진행하시는 분들 또 전달하시는 분, 그 전달 내용을 받으시는 분 모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별도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전달받고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굿모닝 캠페인 진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섭취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이후에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이전부터 하고 계셨던 어찌 보면 루틴이죠.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면 우리 팀의 인증 채널에 내가 섭취했던 것을 올리시면 됩니다. 왜 올릴까요?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루틴이 습관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 실행한 직후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루틴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상, 격려와 동료의 채널로 이 SNS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면 회사 중심에 또 리더 중심으로 이렇게 확 움직였죠. 근데 이 굿모닝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지만 간단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간단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나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아메이 직원들도 지금 굿모닝 캠페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도 마신 다음에 부서 톡창에 우리 굿모닝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 굿모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굿모닝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죠. 리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지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굿모닝 캠페인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소비자분들만을 위한 굿모닝 캠페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인증하시면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저희 A 라이브도 있고 A 컨텐츠도 있는데요. 아침에 굿모닝 루틴과 함께 SNS에 올리실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비즈니스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전달해 주신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굿모닝 채널 운영, 나만의 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빠릅니다. 라는 특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고리를 형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을 위한 굿모닝, 우리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모닝 루틴, 왜 세 가지 요소일까? 간단한 거 좋아. 근데 물 한 잔, 프로바이오틱스, 근육을 위한 단백질 충전이 왜 필요하니? 라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갓 일어났을 때 우리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 신체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우리 신체에서는 우리 신체를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숙면 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장을 다 이룬 성인들에게는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신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납니까?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적절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신체 피로도를 낮추고 상처의 회복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피부 재생과 머리카락 또 손톱 등이 자고 있을 때 더 잘 자라는 것, 바로 숙면 중에 일어나는 이런 호르몬들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숙면을 취하게 되면 우리 자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정이 되죠. 신체가 안정이 되면 심박동수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혈압이 내려가게 되겠죠. 더불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1, 2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장 활동의 둔화와 더불어서 근육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비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몸에서는 내 몸을 더 강화시켜주는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정비 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근육 성장이라는 것은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또 근육을 움직였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에서는 근육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체 혈중에 있는 단백질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사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났을 때 이러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분 손실된 거 보완하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 신체에서 사용한 양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행동 첫 번째가 바로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은 신진대사 향상과 더불어서 면역체계 강화, 또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이 소실되면서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분 섭취, 비만한 노인들에게 있어서 수분 섭취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니 체중 전반적인 부분의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수분이 부족했을 때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고 에너지 생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을 때 비만하신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했을 때 물을 섭취해. 그럼 그 식사량이 어떻게 될까? 식사 전에 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섭취 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섭취하는 물 한 잔이 내 몸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도 낮춰주는 것, 섭취를 줄여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가치를 올려준다, 영양학적 가치를 올려준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면역력 증진과 배변 활동 원활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 내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의 종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하면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장이 왜 튼튼해지는 걸까요? 장이 튼튼하면서 왜 우리 몸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종의 다양성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소비자가 물어봅니다.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면 두뇌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걸까요?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면 근육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장 내축, 장 폐축, 장 근육축 다양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어떤 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장내 종의 다양성이 있으면 모든 축이 다 연결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종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에 서식하면서 생존하면서 대사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됐죠. 그 대사물질들이 소장벽을 타고 흡수가 되면서 그 대사물질들이 뇌로 가서, 그 대사물질들이 근육으로 가서, 그 대사물질이 뼈로 가서 우리 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장에서 일하는, 어찌 보면 장이라는 제약회사, 장이라는 설비시설의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노동자의 역할을 통해서 장에서 생산해내는 다양한 대사물질들이 우리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해서 요즘에 장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 여기서 결정적인 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장 상태가 좋아진 것은 오케이,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기 전에 장이 안 좋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식생활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 장내 종의 다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은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해서 장이 좋아졌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바이오틱스를 줄이게 되면 잘못된 식생활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에 안 좋은 장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하게 섭취해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문헌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 안 좋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한 이후에 2주 정도 지나면 그 내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서식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상태에서 안 좋은 식생활을 유지하고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줄일 경우에는 2주가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아이들이 장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 우리가 좋은 식생활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장내 서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만들어지는 대사 물질들이 신체 각 부분에 연결이 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신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대사 물질을 만들어주는 설비시설 또는 제약회사,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빗대어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에서 일하는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인자들은 어떤 인자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가공식품, 맛난 음식, 기호성, 편의성이 높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와 가당, 또 방부제 등이 영향을 주고요. 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하는 의약품도 아쉽지만 내 장의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에서 일하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꾼들,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주는 것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대사증후군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문헌자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 전달인자, 인슐린, 분비 촉진, 또 염증, 심혈관 질환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적극적으로 섭취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단백질 섭취하실 때에도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그 아미노산의 흡수율이 증가된다는 문헌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굿모닝 루틴 세 번째입니다.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참여함에 있어서 굿모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그 잘 섭취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체중에 의거해서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권장 섭취량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WHO에서는 기본적인 그 수준을 권장을 하죠. 체중 킬로그램당 0.8g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체중 킬로그램당 1.2g을 권장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킬로그램당 1.5g을 권장합니다. 제 신장과 체중을 봤을 때 저는 하루에 80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요. 80g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80g이라는 양은 파이토프로틴 4일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해라. 그렇다면 왜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해야 될까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단백질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오늘 저는 중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또 대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리더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이 결과물, 머리카락부터 피부, 손톱 모든 결과물은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요소이고요.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비타민과 무기질과 식물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타민과 무기질과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걔들이 우리 몸에서 누굴 도와줘?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식물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소를 기를 외양간이 없는데 소를 가지고 온 거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할 때 단백질을 가장 기본적인 루틴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어느 설정량을 설정하신다면 그 단백질 섭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일회 섭취 시 30g 미만으로 섭취해라. 여러 번 나눠서 분산해서 섭취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 단백질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혈중 아미노산 농도. 그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가 켜져서 내 몸에 근육을 만질 수 있다.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신체를 구성한 호르몬과 면역물질들을 만들어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어떤 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항상 균일하게 섭취함으로써, 나눠서 섭취함으로써 혈중의 아미노산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침에 섭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은 나눠서 균등하게 분비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시점이 언제야? 오전 시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 오전 시간, 자는 동안에 신체의 대사를 통해서 아미노산 농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아미노산의 농도를 올려주는 행동을 해야지만 하루가 건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식이단백질 분배와 근육 합성, 즉 적절하게 근종에서 분해했을 때, 즉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됐을 때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제 굿모닝을 통해서 아침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고단백 아침 식사의 영향이라는 문헌 자료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침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식욕과 호르몬과 신경 신호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BS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름분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 MP라고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13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HP 같은 경우 3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인데, 이들이 느끼는 배고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침 일찍 고단백을 섭취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신호가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렐린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렐린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분비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그렐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내 몸속에서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그렐린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의 물질을 우리가 렙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렙틴이 분비가 되면 이제 배불러, 다른 음식 끝이라는 신호를 내리는 아이들인데요. 고단백 아침 식사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그렐린의 분비량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단백질의 섭취가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낮출 수 있다. 인슐린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관련성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렐린의 변화가 그렐린이 낮은 수준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것이 좀 내려가게 되겠죠. 식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은 음식을 급하게 먹고 천천히 먹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급하게 먹는 사람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낮출 수가 있겠죠.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아침에 그간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아침 식사에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을 많은 분들께서 제안을 드립니다. 굿모닝,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체중 조절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신진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굿모닝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을 온 가족과 온 파트너, 온 소비자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시면서 뉴트라이트의 혁신적인 제품과 플랫폼을 함께 이용해 주신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루틴 즐겁게 참여하는 방법,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겁니다. 항상 만드셨던 분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단한 또 인지도가 높은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루틴이기 때문에, 캠페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구성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커뮤니티를 만드신 다음에 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루틴을 진행함에 있어서 SNS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과 격려, 독려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지속적으로 확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캠페인 관련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벤트 또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시리즈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2024 세계적인 요트 대회 52 슈퍼시리즈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4월부터 굿모닝 캠페인 참여한 유저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리더분들께서 굿모닝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변화된 점, 또 관련돼 있는 영상과 더불어서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 결과를 통해서 최종 10분을 선발해서 세계적인 요트 대회 52 슈퍼 시리즈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굿모닝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실 겁니다. 그 변화된 신체를 바탕으로 함께 다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과 이벤트도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요. 굿모닝 캠페인, 굿모닝 루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600년대 중후반 영국의 시인입니다. 또 극작가이기도 합니다. 극작가로 명성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고요. 그 당시를 일컬어 드라이든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시인이자 극작가였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저 습관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셔도 정말 멋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습관을 우리가 바꾸는 이유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건강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건강이 우리를 만든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가 우리를 만든다. 습관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습관이 결국 나의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굿모닝 캠페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더욱더 활기차게
준비하시면서 이후에 비즈니스는 물론 건강 더 활성화되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